안녕하세요.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 코리아에서 개발 전문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 중인 김필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 만들어보기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은 저희가 이미 익숙하게 사용해오고 있는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잠시 설명해 드리고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를 살펴보고 실제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션 말미에 오늘 저희가 만들어보는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도 공유되어 오니 추후 직접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배포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개발 방식은 애플리케이션을 고려하고 이후 포스팅될 인프라를 신경 쓰는 것이었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은 시작부터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이 여기서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만들어 볼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촌스러울 수 있지만 OurStory라는 이름으로 지었고 많은 분들이 사진 포스팅 앱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 믿기에 아마 화면의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실 겁니다. 이 OurStory라는 우리만의 사진 공유 앱을 만들어 각자의 이야기를 간직해보는 게 오늘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앱에서 기대하는 것은 일단 모바일 앱인 만큼 iOS와 안드로이드 둘 모두를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지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여야 하기에 인증 기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하기에 사진을 포스팅하고 삭제하고 또 좋아요의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간단하게 정의하고 다음 과정으로 앱을 디자인합니다. 앱 디자인은 크게 뷰와 데이터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뷰는 실제 사용자가 보는 화면의 구성 요소는 물론 인터랙션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현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처럼 단일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일 뷰에 탭이나 뷰 페이저 등을 통해 서브뷰를 구분하는 것이 현대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일반적인 UI 구성 방법입니다. OurStory의 경우 당장 어마어마한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싱글 뷰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공유할 사진을 촬영하거나 갤러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메라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대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보편적인 기능 중 하나인 풀다운 리프레시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 역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으로 일어나는 일이므로 뷰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사진을 공유하고 나서 사람들과의 인터랙션을 할 최소한의 기능인 좋아요 버튼도 추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한 사진을 삭제할 수 있도록 더보기 버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삭제라는 항목을 포함한 옵션 메뉴를 표시하여 실제 사진 삭제 작업을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대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특히 모바일의 경우 사용자에게 정보를 표시하고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 변경,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 목적입니다. 저희는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위한 뷰 구성 요소를 정의하였으므로 이제 다뤄질 데이터를 정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사용자 정보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 정보는 서비스 가입 후 사진을 포스팅하고 제거할 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애플리케이션의 주 목적이 사진 공유인 만큼 사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 기능 중 하나인 좋아요 정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뷰와 데이터의 정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개발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구현할 기능을 나열하였습니다. 환경 설정을 제외하고 어떤 기능을 먼저 구현할지는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실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서부터 접근하거나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기능 구성의 순서보다는 각각의 기능을 개발할 때 어떤 워크플로우로 진행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디자인을 구상하고 UI를 구성한 뒤 거기에 기능을 구현하는 워크플로우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빠르고 쉽게 하여 빠른 프로토타이핑, 나아가 MVP 제작에 집중할 것입니다. 앞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에서 중요한 것들을 언급했었는데요. 그중 애플리케이션이 호스팅될 플랫폼 및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고 쉬운 개발을 위해 앞에 보이는 언어, 환경, 플랫폼, 도구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위해 리액트 네이티브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이를 위해 노드.js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iOS, 그리고 웹을 지원하는 유니버셜 네이티브 앱 개발을 손쉽게 해주는 엑스포를 사용할 것입니다. 또 GraphQL을 사용하기 위해 AWS 앱싱크도 사용할 것입니다. Node.js와 React Native, 그리고 엑스포는 개발 환경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 별도의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AWS Amplify와 AWS 앱싱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Amplify는 웹 및 모바일 앱을 위한 통합된 개발자 경험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API, 인증, 저장소, 분석 등 보통의 앱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React, Angular 등의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는 물론 React Native 및 iOS, 안드로이드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직접 지원하는 퍼스트 클래스를 제공하므로 개발자로 하여금 빠른 개발과 지속적으로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 함께 제공되는 CLI는 인터랙티브하게 원하는 기능을 손쉽게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아워스토리 개발 전체에 걸쳐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AWS 앱싱크는 API를 위한 쿼리 언어인 GraphQL을 위한 관리형 서버리스 GraphQL 서비스입니다. GraphQL은 클라이언트에서 API를 통해 반환되는 데이터 구조를 지정할 수 있어 필요한 데이터만 쿼리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WS 앱싱크는 계정 내의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거나 모든 데이터 소스 및 API의 데이터 싱크, 실시간 온라인 기능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AWS 서비스의 GraphQL 퍼사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GraphQL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론트엔드나 다른 백엔드 서비스인 API 소비자가 단일 엔드포인트의 단일 요청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변형 또는 구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형별로 적합한 데이터 스토어를 리졸버라는 것을 통하여 연결할 수 있으므로 백엔드의 복잡성에서 API를 통한 데이터 조회 및 변경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폴리글랏 퍼시던스도 매우 손쉽게 활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설명드린 환경 및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한 아워스토리의 전체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다양한 AWS 도구와 SDK를 활용하여 개발을 진행할 것이며 AWS Amplify CLI를 통하여 손쉽게 백엔드 기능을 단계적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인증 기능은 아마존 코그니토를 통하여 구현되며 AWS 앱싱크로 백엔드와 데이터를 동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에는 DynamoDB를 사용할 것이고 포싱되는 사진은 11.9의 내구성을 자랑하는 객체 저장소인 아마존 S3에 저장할 것입니다. 자, 이제 환경 설정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제 아워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작업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세션 마지막에 공개되는 코드를 참고하시어 직접 진행해 보시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현대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얼마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필요 도구들을 설치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React Native와 엑스포 그리고 AWS Amplify를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Node.js 14버전과 함께 엑스포 CLI, AWS Amplify CLI를 설치합니다. 필요한 도구들이 설치되었다면 가장 먼저 엑스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엑스포 CLI init이라는 명령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이 가능하며 애플리케이션의 이름과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희는 아워스토리라는 이름과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 템플릿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 Amplify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첫 명령은 configure라는 명령입니다. configure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AWS 크레덴셜 및 리전 등의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실행을 하면 AWS 콘솔이 열리며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이후에 환경을 구성할 리전을 선택합니다. 저희는 서울 리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가 필요한 리소스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IAM 사용자 생성을 위해 사용자명을 입력해 줍니다. 사용자명을 입력하면 IAM 생성을 위한 AWS 콘솔 링크가 출력되며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 앞서 설정한 이름과 함께 필요한 액세스 타입이 선택되어 있는 화면이 열리게 되는데요. 다음을 진행하여 IAM 사용자 생성을 마칩니다. IAM 사용자 생성이 완료된 후 나오는 액세스 키 아이디와 시크릿 액세스 키를 입력해주고 AWS 프로파일에 디폴트를 입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다른 프로파일을 지정해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프로파일 설정과 함께 앰플리파이 설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워스토리를 위한 앰플리파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앰플리파이 init의 명령으로 생성이 가능하며 프로젝트명 입력을 요구합니다. 프로젝트명을 입력해주면 디폴트 값들로 구성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여기에서의 구성은 환경명이나 에디터, 애플리케이션 종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등이 포함됩니다. 이 디폴트 구성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디폴트 프로바이더로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앰플리파이는 CLI를 통해 필요한 기능들을 구성한 뒤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필요한 리소스들을 프로비저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며 필요한 리소스들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프로비저닝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구성이 완료되면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앰플리파이 명령을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이 중 한 가지 앰플리파이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현재 로컬에서 CLI를 통하여 생성 또는 변경, 제거 등을 한 리소스가 있는지 관련 정보들을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CLI를 통하여 인터랙티브하게 현재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기능 및 환경 구성이 가능합니다. 환경 구성의 마지막 단계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여기서의 라이브러리는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함이 아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위한 관련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입니다. 얀이나 npm 등의 패키지 매니저를 통하여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도구 및 라이브러리 등을 설치한 후 export start라는 명령을 수행하면 관리용 웹페이지가 열려서 다양한 작업 및 현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iOS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개발 중인 앱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화면에 Run on iOS 시뮬레이터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iOS 시뮬레이터가 실행되고 디폴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구성 과정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실제 기능 구현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기능으로 인증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인증 기능과 관련하여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앱을 실행하게 되면 로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또는 가입하는 페이지를 표시할 것이고, 만약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사진 목록을 표시할 것입니다. 로그인 및 세션 관리에는 아마존 코그니토를 활용하며, 이 코그니토는 사용자 관리 및 AWS 리소스 조건을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UI 구성 및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증 관련 로그인 및 가입을 위한 UI는 아마존 코그니토에서 제공해주는 UI를 사용할 것이기에 별다른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UI 컴포넌트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은 최상위 컴포넌트로서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렌더링하며 그 이외에 앱과 관련된 추가 요소들이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헤더는 앱 이름과 현재 페이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디에서든 사진을 올릴 수 있는 버튼을 표시하게 됩니다. PD의 경우 메인 컴포넌트로서 공유된 사진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다수의 사진이 표시되므로 스크롤링이 가능하고 또 풀다운 리프레시 기능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카드는 피드 컴포넌트의 스크롤 뷰의 리스트 아이템으로 들어갈 컴포넌트입니다. 여기에 실제 사진 포스팅 정보가 들어가게 되므로 사용자명과 사진, 좋아요 정보를 표시하게 됩니다. UI 구성을 알아보았으니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인증 관련 리소스 구성을 위해 저희는 앰플리파이의 us라는 기능을 활용할 것입니다. 앰플리파이 CLI에서 기능을 추가할 경우 add라는 서브 커맨드를 사용하며 인증을 위해 us라는 카테고리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로서 아마존 코그니토가 기본으로 선택됩니다. 사인인에 사용할 요소로서 이메일을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어드밴스드 설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저희의 경우는 기본값을 그대로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로컬의 변경을 위한 정보들이 기록되고 amplify backend us라는 디렉토리 밑에 현재 구성값들이 기록됩니다. 모든 리소스의 프로비저닝은 현재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진행되기에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생성되고 해당 템플릿에서 참조할 파라미터 값들도 별도로 기록되어 두 개의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컬에만 존재하는 구성 정보를 실제 앱 클라우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push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push 명령은 로컬에서의 변경을 클라우드에 적용을 하는 명령으로서 간략히 어떤 리소스가 어떻게 변경될지를 보여주며 confirm 프롬프트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인증과 관련된 us 카테고리에서 리소스를 생성하고자 하기에 관련 내용이 표시됩니다. while을 입력하면 클라우드로의 싱크 작업이 진행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콘솔에 들어가면 네스티드 스택으로 생성이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할 때에는 클라우드에서 생성된 리소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AWS Export라는 파일이 프로젝트 폴더에 생성되며 이 파일의 리소스명이나 정보들이 관리됩니다. 최초 앰플리파이 프로젝트 생성 시에는 화면과 같이 리전 정보만 있지만 인증 기능을 추가한 뒤에는 코그니토 유저 풀이나 아이덴티티 풀 아이디 등이 업데이트됩니다. 이 파일을 통해 저희는 앱에서 손쉽게 관련 리소스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프로비저닝 완료되면 코그니토 콘솔에서 생성된 유저 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추가하여 인증 기능을 구현할 텐데요. 앞서 UI를 구성할 때 사인인, 사인업 등의 UI를 앰플리파이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라이브러리는 AWS Amplify React Native라는 것이며 여기에 고차 컴포넌트라고 번역될 수 있는 HOC 컴포넌트인 With Authenticator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AWS Export를 임포트하여 Amplify 객체의 구성을 업데이트합니다. 최상위 UI 컴포넌트인 앱을 with Authenticator로 랩핑하면 저희가 기대하는 사용자 로그인 및 세션 관리가 자동으로 핸들링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코드를 변경한 뒤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최초 앱을 실행하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화면과 같이 코그니토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계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먼저 사인업을 진행하고 컨펌을 받은 뒤 로그인을 하면 화면 왼쪽 하단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풀에 가면 사인업이 제대로 되어 사용자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증 기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진 목록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앱을 실행한 뒤 사진 목록 API를 호출하여 표시할 사진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져온 사진 정보를 스크롤 뷰에 카드 형태로 표시합니다. 사진과 같은 객체들을 다룰 때 보통의 패턴처럼 API 호출로 사진이 저장된 위치를 받아온 뒤 해당 위치에서 사진을 업로드하는 작업도 진행합니다. 저희의 경우 사진은 매우 높은 내구성과 저렴한 비용을 제공하는 S3에 저장될 것이므로 API를 통해 받아온 사진이 저장된 버킷명과 키값을 바탕으로 사진을 표시하게 됩니다. UI 구성에서는 앞서 설명했던 피드, 헤더, 포스트카드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최상위 컴포넌트인 앱에서 피드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도록 추가합니다. API 추가를 위해 앞서 사용해본 Amplify CLI의 서브 커맨드인 add라는 명령과 API라는 카테고리를 입력합니다. API는 GraphQL과 REST 두 가지 방식이 지원합니다. 저희는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고 폴리글랏 퍼시스턴스를 위해 GraphQL을 사용합니다. API 호출 시 인증된 사용자만 호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디폴트 어토라이제이션 타입을 지정해 주는데 우리의 경우 코그니토를 사용하므로 코그니토 사용자 풀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당장은 어드밴스드 설정을 할 게 없으므로 스킵합니다. 그런 다음 annotate된 GraphQL 스키마가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있다면 Y를, 우리처럼 준비된 게 없을 때에는 디폴트 값인 N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스키마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사진이라는 단일 객체로 시작하기 위해 첫 번째 단일 객체를 선택합니다. 스키마 템플릿 선택을 마지막으로 API 추가가 완료됩니다. 스키마의 정의는 Amplify, Backend, API 디렉토리 안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 필요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 GraphQL이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저희가 템플릿으로 선택한 단일 객체의 형태로 to도라는 객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post라고 이름을 바꾸고 유저 아이디와 유저 네임 그리고 파일이라는 필드를 추가합니다. 여기서 파일이라는 필드는 스트링형을 가지는 다른 값들과는 다르게 S3 오브젝트형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S3 오브젝트형은 아래처럼 버킷과 리전, 큐값으로 구성된 별도의 우리가 정의한 객체입니다. API를 로컬에 추가를 하고 GraphQL 스키마까지 수용하였으므로 이제 클라우드에 적용을 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Amplify 푸시 명령으로 클라우드에 적용을 하며 화면과 같이 새로 추가된 API라는 카테고리와 리소스를 생성한다는 오퍼레이션 타입을 확인할 수 있고 Y를 입력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GraphQL 스키마는 컴파일이 되고 새로 생성된 GraphQL API의 사용을 위한 코드 생성을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들이 개발 시간을 단축해주는 것이고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Y로 생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 후 코드를 생성할 대상 언어와 쿼리, 뮤테이션, 서브스크립션 파일의 패턴, 지원하는 GraphQL 오퍼레이션 등을 지정합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모두 디폴트 값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GraphQL API를 사용을 위한 자동 생성된 코드는 후에 기능 구현의 시간을 매우 단축시켜줍니다. API가 클라우드에 적용이 완료된 뒤 AWS 앱싱크 콘솔에 접속하면 생성된 OurStoryDev라는 API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들어가 보면 스키마 메뉴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필드가 포함된 GraphQL 스키마를 확인할 수 있고 더불어 쿼리나 뮤테이션 등을 위한 스키마도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 테스트를 위해 앱싱크 콘솔에서 제공하는 쿼리 에디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뉴에서 쿼리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앰플리파이를 통해 API를 구성할 때 인증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코그니토 사용자 풀에 사용자명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사용자명,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사진 포스트 생성을 위해 쿼리를 작성합니다. 쿼리는 익스플로러를 통해 손쉽게 작성이 가능하며 유저 아이디와 유저 네임, 그리고 사진의 위치 등을 입력하고 리턴 값으로는 아이디를 받도록 쿼리를 작성합니다. 쿼리를 실행하면 사진 포스트가 생성이 될 것이고 아이디 값이 반환되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방 생성한 사진 포스트를 조회해보기 위해 리스트 포스트라는 쿼리를 작성합니다. 최대 10개의 포스트를 리스트 형태로 가져오게 하고 유저 아이디와 유저 네임, 그리고 사진 파일의 키값을 반환하게 합니다. 실행해보면 바로 이전에 입력한 값들을 잘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를 추가하고 작동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다음으로 사진이 저장될 저장소를 생성합니다. 저장소 생성도 add storage라는 명령으로 손쉽게 가능하며 이때에 저장하려고 하는 파일이나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 컨텐트인지 NoSQL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사진 이미지를 저장할 것이므로 S3를 구성해주는 컨텐트를 선택하고 버킷명이나 권한 관련 설정, 그리고 허용할 명령들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람다 함수 트리거를 구성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필요한 기능이 아니므로 별도 설정 없이 넘어갑니다. 구성한 스토리지를 푸시 명령으로 클라우드에 적용합니다. 리소스가 생성된 후 AWS CLI를 통해 생성된 버킷을 확인할 수 있고 테스트를 위한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이때에 ACL을 Public Read로 설정해 주어야 앱에서 디스플레이 가능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코드로 와서 feed 컴포넌트에서 list post라고 하는 사진 목록을 가져오는 API 호출 함수를 작성합니다. AWS Amplify의 API 라이브러리에서 API 객체와 GraphQL Opera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함수와 앞서 Amplify가 생성해준 GraphQL 코드를 함께 사용하여 포스트 목록을 가져오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Amplify가 생성해준 쿼리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앱싱크 콘솔에서 작성해본 것과 거의 유사한 쿼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가 재기능을 하고 더불어 필터나 페이지네이션을 위한 토큰 설정들까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뒤 시뮬레이터에서 다시 로드를 하면 화면과 같이 우리가 테스트로 생성한 포스트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목록 기능 구현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사진 포스팅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살펴보면 포스팅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사진을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된 사진을 먼저 S3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사진 객체의 키값을 포함하여 사진 생성 API를 호출합니다. 그 후 사진 목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UI 작업에서는 헤더에 카메라 아이콘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포스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발생하는 클릭 이벤트를 핸들링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거나 갤러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스트 생성을 위한 코드를 확인해보면 먼저 S3를 사용하는 스토리지에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이때 랜덤한 키 생성을 위해 UUID 값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앞서 사진 목록 API를 호출한 것과 동일하게 API 객체의 GraphQL 함수에 GraphQL Operatio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원하는 GraphQL API 호출을 수행합니다. 포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Mutations에서 createPost라는 구문을 사용하고 필요한 필드 값을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포스트 생성을 위한 API 호출 구현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구현한 기능을 시뮬레이터에서 실행한 뒤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고 실행되는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면 사진 업로드 및 포스트 생성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포스트 목록을 보고 생성도 해봤으니 이제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본인 사진 여부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된 것 이외에 사진 포스팅 기능과 유사합니다. 포스팅하는 기능은 S3에 사진을 업로드하고 포스트 생성 API를 호출한 반면 삭제에서는 삭제 API 호출을 먼저 한 뒤 S3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UI 구성에서는 포스트 카드 컴포넌트에 More 아이콘을 추가하고 More 아이콘 클릭 시 삭제 및 닫기의 옵션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사진 삭제 코드는 포스트 객체의 정보를 가져온 뒤 delete post 구문에 GraphQL을 호출하고 성공 시 S3에서 사진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앞서 구현한 기능들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의 경우 단일 버튼으로 좋아요를 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진 포스팅의 좋아요 기록을 확인한 뒤 좋아요를 한 적이 없다면 생성 API를 호출하고 한 적이 있다면 삭제 API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전과는 다르게 스키마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먼저 like라고 하는 타입을 추가합니다.
이 like는 포스트와의 one-to-many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connection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단일 포스트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정의를 합니다. 포스트의 경우 복수 개의 like를 가질 수 있으므로 중괄호로 복수 개의 like를 가질 수 있다고 정의합니다. 스키마를 변경하였으므로 클라우드에 적용을 합니다. amplify push 명령을 실행하면 API 카테고리에 업데이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진행을 하면 이전의 API 생성 및 적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GraphQL 스키마를 컴파일하고 클라이언트 코드를 업데이트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 및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UI 구성을 위해 포스트카드 컴포넌트의 좋아요 버튼 및 개수를 출력하는 부분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은 like가 있을 때만 좋아요 개수를 출력하고 없다면 출력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좋아요 추가 및 삭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미 좋아요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저 아이디로 필터를 하여 like 객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삭제를 하는 API를 호출하고 없다면 생성을 하는 API를 호출합니다. like 객체 생성 및 삭제는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GraphQL의 뮤테이션 중 create like와 delete like 구문과 적절한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트에서 좋아요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좋아요를 하지 않은 포스트의 경우 빈 하트 아이콘만 표시되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좋아요가 한 개 추가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클릭하면 좋아요가 제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마지막 기능인 좋아요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가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손쉽게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은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작하여 뷰와 데이터를 정의하는 디자인을 하고, 개별 기능의 디자인, UI, 기능 구현의 워크플로우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작게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전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기능 같은 것들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유연한 스키마를 디자인하고 빠른 프로토타입 개발에 좋은 다양한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것은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을 위해서라는 걸 항상 기억해 두시고, 이 이노베이션을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AWS의 다양한 서비스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리며 오늘의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개발해본 Our Story의 소스 코드는 화면의 URL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코드를 살펴보거나 오늘 진행한 내용을 따라해 보시면 얼마나 손쉽게 동작하는 앱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기 링크에서 55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교육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설문을 꼭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